두 분과 함께 오늘도 알찬 내용 한번 짚어보죠.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정말 봐도 모르겠다 2탄 변액보험입니다. 네. 네네네. 네. 변액보험. 네, 지난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입했지만 그만큼 해지율도 높은 종신보험의 해답을 좀 드리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주는 누구나 들어봤지만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변액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액보험이라고 하면 저도 한숨부터 나오는데 진짜 이놈의 변액보험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대부분의 설계사 분들이 좋은 보험이다. 수익이 잘 나는 보험이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수익은커녕 몇 년째 원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변액보험 그쵸. 때문에 진짜 속이 말이 아니거든요.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지한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제 그 마음은 100번 이해를 하는데요. 네. 아마도 대부분의 변액보험 가입자분들도 변액보험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골머리를 좀 썩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변액보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 해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네. 우선 변액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험 좋다 이 말만 듣고 덜컥 가입하신 분들 무엇보다 보험 상품은 정확한 상품의 내용과 관리 방법을 듣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좋다고 가입은 했는데 어떤 보험인지 정확히 이해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또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변액보험이 어떤 건지부터 알려드리고 이제 변액보험은 사업비를 제외한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귀속이 되는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펀드에 투자돼서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는 투자 상품이다. 그럼 내가 낸 보험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뭐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익이 좋지 않다면 네, 원금의 손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오. 네. 네. 하지만 직접 투자처럼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각 보험회사에서 선택한 탄탄한 운용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위험도가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평균적인 수익률도 엄청 높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선택한 펀드에 따라서 편차가 뭐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펀드들의 구성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도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근데 변액보험도 보면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네. 변액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뉩니다. 네, 말 그대로 저축성 보험은 저축을 이제 위한 것이고 보장성은 보장을 받는 것을 위한 것이죠. 네, 저축성은 펀드에 투자한 수익률에 따라서 적립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후에 수익이 좋다면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으로 중도 인출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네, 뭐 차후 가능하다면 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이게 흔히 알고 있는 변액 연금 상품. 맞아요. 네네네. 네. 그 다음으로는 보장성 상품은 대부분 종신보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 시 정해진 사망보험금이 있고 그 사망보험금에 투자 수익금을 더해서 같이 지급해드리는 그런 방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액 종신보험.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짬뽕되고 있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알고 계셔야 할 건 유니버셜인데요. 이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는 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중도 인출이라든지 납입 중지 이런 어떤 좀 다양한 기능들이 좀 들어있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변액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는 보험이지만 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로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사망보험금에 더해 지급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변액 종신보험에 이제 유니버셜 기능이 있으니까 수익률도 얹어지고 이제 중도에 인출하거나 아니면 추가 납입도 가능해지는 이런 어떤 기능들이 맞아요. 더해진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네. 말씀하신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일단은 투자 상품이라는 부분이 좀 겁나기도 하고 또 종신보험이라서 보장성이다라는 부분은 명심을 해야겠지만 유니버셜이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돈을 출금할 수도 있고 활용하기에도 참 좋다.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액보험은 안 좋아?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걸까요?
맞아요. 이 변액보험이 항상 안 좋게 인식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바로 관리 때문입니다. 아, 관리. 이제 변액보험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적당한 펀드로 적립금 이전이나 투입 비율 등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전에 뭐 우리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내 적립금이 어떻게 돼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가입자가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펀드를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네, 엄청 그냥 그대로 많습니다. 두는 거죠, 그냥. 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메 이게 뭔 소리요 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심지어 내가 펀드를 직접 변경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가입하고 변경도 잘할 것 같으면 주식을 하고 내가 직접 했죠. 왜 내가 투자를 하지 여기에 이렇게 상품에 가입을 했겠습니까?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1인이 여기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방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네, 막 경험자예요, 경험자. 지금 굉장히 단전에서부터. 울분이 막 네, 근데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방금 전문가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변액 상품이지만 내가 스스로 펀드를 변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신다면 네. 아예 변경해야 되는 것도 몰랐어 하신다면 이런 분들한테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분이. 그렇죠. 이제 사실 아무래도 모집자분 가입을 하셨을 당시에 모집자분께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사정상 담당자가 변경이 되었거나 이렇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담당자는 다 있어요. 네, 전화하세요. 당장. 이제 물론 본인이 직접 펀드를 변경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본인이 관리하시고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주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다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길라잡이를 해주는 것도 담당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난 내 담당자한테 도움받은 게 없어. 난 그냥 보험료만 냈어. 이런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제 당당하게 연락을 하세요. 하셔서 내 변액보험 펀드를 어떻게 변경해야 될 건지 지금 이대로 둬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좀 수익이 잘 날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적극적으로 대부분 알려주실 겁니다. 네, 혹시라도 그런데 담당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담당자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멀리서 찾지 마세요. 네, 저희 돈키호테 청취자분들께는 머니킹. 네, 머니킹과 머니킹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그런 얘기할 때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이럴 때 저 당당해야 됩니다. 저 당당합니다. 네, 저희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저희가 저희한테 있잖아요. 연락하세요. 저희가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요, 진짜로. 네. 그럼요. 예. 3부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 이름, 게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 보험, 변액보험의 첫 번째 솔루션을 들어봤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당자를 활용해라. 담당자가 뭐 직접 알아서 바꿔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결국은 바꿔야 되지만 경제적인 이슈가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조언도 주고 바꾸는 걸 도와주는 게 담당자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두 분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변액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연락 받아본 적 한 번도 없다. 담당자 믿을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들께 도움 요청하셔라. 이렇게 솔루션을 주셨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참 든든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변액보험의 어떤 문제점과 솔루션을 제시해 주실까요? 네, 제시해 드리기 전에 우리 혜경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자분께서 서류 준비하시면 사인만 해주시면은 이야기 나눠서 변경하실 수 있어요. 아, 펀드 구성? 네, 펀드 구성이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네,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또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전화 통화로 고객센터에서도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담당자를 통해서 서류 접수로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바꿀 네. 수도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사인만 저는 받으시면 되세요, 고객분. 연락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네, 다음으로는 네, 바로 이제 수익을 잘 내는 회사의 선택과 상품입니다. 회사의 선택과 상품. 물론 이미 가입한 분들도 이제 신중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사실 수익을 잘 내는 회사를 고르는 건 엄청나게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선 투자형 저축 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보험사들의 상품을 공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공시니까 공개하는 거죠. 어쨌든 공시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시실이라고 이렇게 딱 탭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탭을 통해서 그 공시실에 들어가시면 기간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펀드나 변액보험은 반드시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하도록 금융감독원의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의 홈페이지에는 공시실이 있고 이곳에서 펀드 관련된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권유하는 상품의 기간별 수익률을 보여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기간을 이런 것들에 대한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투자 경험이 없어서 직접 관리를 하지 못하신다면 새로 개설된 이 펀드 상품에 관련돼서 좀 신중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다양한 펀드가 있는 상품인지 또는 채권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펀드가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회사별로 펀드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국내 주식형만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해외 주식형이 잘 분포돼 있는 회사, 또 어떤 데는 뭐 유럽이나 뭐 홍콩, 대만 뭐 여러 국가의 다양한 펀드들을 소지하고 있는 회사 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가지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아래에 설명드릴 겁니다. 좀 이따.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펀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코로나처럼 막 전염병 팬데믹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량이 막 급격히 올라가면서 주가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아니면은 뭐 올림픽 내년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있죠. 그런 올림픽 개최 같은 전 세계적인 이슈들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개수가 다 다르다는 거는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네, 회사별로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으면 대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다양한 펀드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좀 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요즘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동 재분배 옵션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도 많습니다. 또는 뭐 AI나 뭐 아니면 뭐 그런 회사의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펀드 구성을 변경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자동 재분배, 자동 재배분 옵션 이런 거를 신청을 해 놓으면 가입자가 따로 펀드를 변경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자동 재분배는요 대부분 좀 보수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최재 전문가님의 솔루션처럼 담당자분께 어떤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뭐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주식형 비율을 높게 잡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말에 오해 소지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제 주가가 폭락할 때 도피처로 채권이나 MMF 같은 펀드를 선택하시는 것은 매우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채권에만 납입을 한다면 제가 자주 강조하는 사업비가 보통 10%가 넘는다고 했죠. 예, 이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원금이 안 되는. 네. 그러면 앞서 변액보험 내에 채권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된다. 요건 무슨 말이에요? 네. 이제 채권형 펀드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우량 채권으로 인한 수익을 받는 펀드이기 때문에 뭐 채권은 정부나 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자금을 일반인으로부터 이제 짧은 시기에 조달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차용 증서고 그 자금이 오고 갈 때 발생하는 이자를 나누어주는 그 수익을 받는 펀드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수익이 높지가 않아요. 보통 많이 나도 2%에서 4% 전후기 때문에 장기간 채권에 두면 상품의 사업비도 넘기지 못하고 내내 원금이 안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 비율이 뭐 50%, 70% 이렇게 고정돼 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채권 비율이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거나 채권 비율이 고정이 네. 되어 있는 변액보험은 아무래도 수익이 나기 힘든 구조다라는 네, 거 알아두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솔직히 사업비 이상의 수익도 안 난다라고 하면 특히나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서는 안전하게 적금을 들고 말지 원금도 되기 힘든 이 상품을 뭐하러 하겠냐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주식형의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을 원한다면 주식형을 높여야 되고 시장이 불안할 때는 채권형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네. 사실 주식형을 높이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거든요. 손실에 대한 걱정이 안 될 수 없고 또 주식형 펀드 구성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했다가 모은 돈이 한 번에 쑥 나가면 어떡하나 하는 겁도 나고요. 대부분의 변액보험에 설정되어 있는 펀드들은 이런 고위험군의 펀드들보다는요. 인덱스 펀드와 같이 주가 지표의 변동성을 좀 추정하는 그런 구성들이 많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미국의 뭐 S&P 500이나 뭐 국내 코스피 200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아니면 비교적 안전한 어떤 상위 기업들의 분산 투자되어 있는 펀드들 그렇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ETF 펀드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잃거나 할 수는 없는 그렇진 것들. 않다는 거죠. 네. 이제 한번 주변에서 들어보면 막 원금 뭐 50%가 됐다 이런 얘기는 사실 듣기가 어렵잖아요. 항상 뭐 80%, 뭐 90%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난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손실이 안 나진 않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엄청나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운영 실적은 많이 다르지만 잘 운용하고 있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10년 이상 누적 수익률이 펀드 종류에 따라 정말 20%가 훨씬 누적 수익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20%가 넘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적 평균 수익률. 네. 그래서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또 마이너스가 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수익이 꾸준히 잘 나는 회사는 운용사와 또 해당 펀드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운영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을 좀 최장기로 해서 누적 수익률과 평균 수익률 또 최근 수익률 이런 것들을 보시고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죠. 펀드를 바꿀 때에도. 그렇군요. 네네. 운영을 잘하는 회사를 찾아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가입자가 꼼꼼히 알아보는 게 일단 필요하다. 네. 어렵네요. 물론 어렵죠. 근데 네. 하지만 가입하실 때 수익률에 대한 자료 이 한 가지만 확인하셔도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어려우시면 우리 돈키호테 전문가들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활용해 주세요. 네, 네. 두 분을 활용해야겠네요. 그럼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와 솔루션 살펴보죠. 네, 마지막은 바로 제가 진짜 늘 중요하다고 너무너무 강조했던 사업비 줄이기입니다. 네. 앞전에 수익률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시나요, 다들? 사실 많은 변액보험 상품의 펀드들이 꽤나 다양한 회사들이 수익을 잘 내고 있어요. 에이. 다들 모르셨죠? 제 주위에 변액 연금보험 가입한 분들은 다 마이너스인데 어디서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아, 제 주변만 다 마이너스인가요? 저기 아나운서님께서 좀 네, 어쨌든 네. 원금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일단 모든 투자 상품은 그 운용에 대한 수수료를 떼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뗀 나머지가 투자되는 건데 그런데 그 사업비가 보통은 7년 전까지는 한 10% 전후되고요. 7년 이후에는 5% 전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액보험을 가입한다면 7년간은 최소 10% 이상의 수익은 나야 원금 이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7년 이후에는 최소 5% 이상의 수익은 나야 원금 이상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두렵긴 하네요. 10% 이상 수익은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혜경 씨 방법은 뭐다? 방법은 역시 네. 역시 주간합의. 그렇죠. 역시가 역시. 역시다. 네. 이게 제 변액 연금에 이걸 안 해서 손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추가 납입하는 돈에는 사업비를 떼지 않으니까 추가 납입을 늘려야 된다. 그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돈키호테 자산 지킴이 맞네요. 이제 바로 추가 납입인데 애초부터 내가 한 달에 150만 원씩 저축하겠다 하시면 납입하실 수 있는 저축액의 30%에서 최대 50%만 가입을 하세요. 50만 원만 가입을 하셔서 나머지 돈 100만 원은 추가 납입을 통해서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을 납입하는 보험료의 이제 최대 2배까지만 가능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원 보험료로 150만 원을 넣든 원 보험료로 50만 원에 추가 납입 100만 원을 넣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넣는 돈은 15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넣어도 사업비 차이가 3배이기 때문에 예,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이미 150만 원을 그대로 넣었다. 그러면 사업비 10% 정도인 15만 원을 떼면 135만 원이 되죠. 여기서 수익이 발생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럼 추가 납입을 통해 넣으신 분들은 50만 원에 대한 사업비 10%만 떼니까 5만 원을 제외한 145만 원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네, 같은 금액을 넣었는데 시작 금액이 벌써 10만 원씩 벌어집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이면 이게 뭐 계속 쌓이면 계속 더 커지겠죠. 더군다나 복리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10%를 얼마에서 떼느냐, 그러니까 시작 금액이 얼마냐,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게 벌어지니까 당연히 추가 납입을 통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건데 이걸 몰랐던 분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추가 납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 100만 원은 추가 납입할래요. 이렇게 매달 따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첫 달에만 고객센터 전화 주셔서 추가 납입을 신청하시고요. 네, 이게 바로 정기 추가 납입입니다. 네, 매달 동일한 금액을 출금해 주세요 하면 정기적으로 자동 인출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 추가 납이라고 해서 내가 뭐 보너스나 뭐 성과금 이런 거 생기실 때마다 좀 목돈을 넣고 싶다 가끔씩 그러면 요번에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네, 번거롭지 자, 않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안보현님 교통 제보 주셨습니다. 수원 세류 정조 사거리 부근에 화재 때문에 교통 정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근 지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세류 정조 사거리 부근 화재로 인해서 교통 정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가 납입이라는 거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네요. 이게 뭐 번거로운 일도 아니고요. 그럼요. 네. 네. 또 추가 납입의 장점은 바로 중도 인출인데요. 이 추가 납입한 부분은 언제든지 중도에 인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 바로 다음 날에도 출금하실 수 있고요. 뭐 또 중요한 거는 이 내 납입 여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이 저축 상품은 대부분 납입이 좀 긴 편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납입이 좀 부담되시면 신청했던 추가 납입 보험료는 언제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도 덜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저축성 보험 들 때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기간이잖아요. 너무 맞아요. 길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 납입을 하면 보험료를 줄이는 그런 부담에서 자유로우실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체 납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추가 납입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나 못하겠어. 그러면요. 적립돼 있던 추가 납입으로 대체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 보험료 안 내도 돼요. 네, 이런 또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추가 납입은. 네네. 하나 또 소개할 거 있었는데.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봤고요.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보험 담당자에게 수익률 관리를 꼭 받자. 둘째. 변액보험 사업비 절감을 위해 추가 납입은 필수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